호주 전역에 걸쳐 두꺼비의 확산에 대한 대중의 우려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1935년 작물 피해를 막기 위한 단순한 해결책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았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포식자들이 이전까지 생명을 지켜주던 본능 때문에 죽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그리고 놀랍게도 일부는 살아남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생존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따랐다. 침략의 시작. 1935년 호주는 당시에는 실용적으로 보였지만 세대를 넘어 생태계를 조용히 재편할 결정을 내렸다. 사탕수수 농부들은 작물을 갉아먹는 딱정벌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탕 두꺼비 케인투둠을 생물학적 해법으로 도입했다. 자연 포식자가 화학적 방법이나 수작업보다 문제를 더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이디어는 단순했지만 두꺼비가 방출된 환경은 통제되지 않은 상태였다. 사탕 두꺼비는 원래 중앙남미가 원산지였지만 호주의 기후는 놀라울 정도로 적합했고 천적이 거의 없으며 먹이가 풍부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개체수가 증가했다. 두꺼비는 농업지역에 머물지 않고 광범위한 지역으로 확산되며 이전에 본 적 없는 생태계까지 침투했다. 이 침략이 특히 파괴적이었던 이유는 단순한 확산 속도 때문만이 아니었다. 이미 형성된 생태 관계를 교란했기 때문이다. 새, 포유류, 특히 뱀을 포함한 토착 포식자들은 먹이가 치명적 독을 가진 적이 거의 없는 환경에서 진화했으며 사냥 본능에 따라 주저없이 두꺼비를 공격했다. 그러나 사탕 두꺼비는 머리 뒤에 독샘에 강력한 독을 지니고 있어 섭취한 포식자를 몇 분 만에 죽일 수 있었다. 두꺼비가 이동하며 갑작스럽고 설명할 수 없는 포식자 죽음의 흔적을 남기자 수천 년간 안정적이었던 생태계에 구멍이 생겼다. 본능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었고 오히려 치명적 실수가 되었다. 자연은 이제 인간이 만든 재앙을 따라잡을 수 있을 만큼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다. 포식자의 치명적 실수. 사탕 두꺼비가 호주 깊숙이 퍼지면서 그 위험은 이를 접하는 동물에게 즉각적으로 분명하지 않았다. 사냥뱀에게 두꺼비는 위협이 아니라 저항 없이 천천히 움직이는 쉬운 먹이로 보였고 수천 년간 성공적으로 작동했던 본능을 자극했다. 문제는 바로 그 본능이었다. 뱀은 먹이를 식별할 때 움직임과 크기에 크게 의존하는데 사탕 두꺼비는 거의 완벽히 그 기준에 맞았다. 공격당했을 때 두꺼비의 방어수단은 속도나 공격성이 아니라 화학적 독이었다. 머리 뒤에 독샘에서 나오는 독은 섭취한 포식자의 심장과 신경계를 몇 분 만에 마비시켰다. 대부분 종에서 결과는 즉각적이고 되돌릴 수 없었다. 킹 브라운 스네이크나 데스 애더 같은 대형 포식뱀은 특히 취약했는데 큰 먹이를 삼킬 수 있는 크기로 인해 한 번의 섭취만으로 치명적인 독을 받기 때문이다. 호주 북부 연구자들은 사탕 두꺼비가 나타난 직후 일부 지역에서 이전에는 흔했던 포식자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사례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더 심각한 점은 이러한 죽음이 드문 사례나 특이한 사건 때문이 아니라 정상적인 행동의 예상 가능한 결과였다는 것이다. 뱀은 인간이 이해하는 방식으로 실수를 한 것이 아니라 항상 성공적이었던 본능을 따랐을 뿐이었다. 이로 인해 과학자들은 피할 수 없는 질문에 직면했다. 본능만으로 포식자가 죽는다면 생존은 단순한 신체 능력 이상의 것을 요구하며 자연이 쉽게 만들어낼 수 없는 행동 변화를 필요로 했다. 실시간 자연 선택. 수십 년 동안 진화는 수천, 수백만 년에 걸쳐 천천히 일어나는 과정으로 묘사되어 왔다. 그러나 호주 전역으로 확산된 사탕 두꺼비는 연구자들에게 살아있는 동물을 통해 즉시 일어나는 자연 선택을 관찰할 기회를 제공했다. 연구자들은 이미 매복형 사냥 전략으로 취약한 데스 애더 같은 뱀을 집중적으로 관찰했다. 실험에서 뱀에게 토착 먹이와 사탕 두꺼비를 모두 제시하며 반응을 기록했다. 일부 뱀은 두꺼비를 망설임 없이 공격했고 일부는 아예 무시하거나 조사 후 물러났다. 처음에는 차이가 미미해 보였지만 실제 생존율과 연결하자 큰 의미를 가졌다. 실험에서 두꺼비를 공격한 뱀은 야생에서 두꺼비를 접할 경우 사망률이 높았고
회피한 개체는 생존 확률이 훨씬 높았다. 즉, 생존은 무작위가 아니었고 단순히 신체적 특성만으로 결정되지 않았다. 행동은 진화 논의에서 종종 간과되지만 어떤 개체가 충분히 오래 살아남아 번식하고 자신의 성향을 다음 세대로 전달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필터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 발견을 특별하게 만든 것은 결과 자체뿐만 아니라 그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사탕수수 두꺼비가 특정 지역에 도착하기도 전에 과학자들은 단 하나의 위험한 먹이에 대한 반응만을 바탕으로 어떤 뱀들이 살아남고 어떤 뱀들이 그렇지 못할지를 이미 구분할 수 있었다. 그 순간 진화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즉각적이고 측정 가능한 현상이 되었고 몇 초 만에 내려진 선택들이 수세대에 걸쳐 영향을 남기는 방식으로 형성되고 있었다. 진화가 규칙을 다시 쓰다. 사탕수수 두꺼비의 침입이 꾸준히 확산되면서 여러 세대에 걸쳐 그 위협에 노출된 뱀 개체군 내부에서 예상치 못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초기의 대량 죽음은 이미 적응하지 못한 개체들을 제거했지만 살아남은 개체들은 단순히 운이 좋은 것이 아니라 포식자들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방식 자체의 변화를 보여주는 존재들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연구자들은 사탕수수 두꺼비에 오래 노출된 뱀 개체군과 아직 그렇지 않은 개체군 사이에서 일관된 차이를 발견하기 시작했다. 두꺼비가 수년간 존재해온 지역에서는 뱀들이 두꺼비를 공격할 가능성이 훨씬 낮았고 치명적인 조우 위험을 줄이는 뚜렷한 행동적 회피 반응을 보였다. 이는 전통적인 의미의 학습된 반응이라기보다는 개체군 전반에 퍼지는 패턴에 가까웠으며 두꺼비를 본능적으로 피하는 성향을 가진 개체들이 더 높은 생존과 번식 성공을 거두었음을 시사했다. 이러한 행동 변화와 함께 신체적 변화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일부 뱀종에서는 몸 길이에 비해 머리 크기가 감소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섭취할 수 있는 먹이의 크기를 제한했다. 얼핏 보면 불리한 변화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는 독소를 가장 많이 지닌 큰 사탕수수 두꺼비를 삼키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아 섭식 과정에서 치명적인 노출 가능성을 줄여주었다. 이러한 변화는 개별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여러 종과 지역에 걸쳐 동시에 나타났으며 강한 선택 압력 아래에서 빠르게 적응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더 큰 패턴을 형성했다. 한때 갑작스럽고 압도적인 위협이었던 존재는 이제 선택 압력으로 작용하며 위험한 침입성 먹이를 마주한 포식자 집단의 형태를 점진적으로 재구성하고 있었다. 이 과정은 완벽하지도 않았고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지도 못했지만 생존에 대해 중요한 사실 하나를 보여주었다. 진화는 이상적인 조건이나 긴 시간의 흐름을 기다리지 않았고 환경의 현실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포식자와 먹이 사이의 상호작용 규칙을 인간 한 세대 안에서 관찰 가능한 방식으로 다시 쓰고 있었다. 생존에 숨겨진 대가. 그러나 적응은 대개 타협을 동반하며 사탕수수 두꺼비의 침입 속에서 생존을 가능하게 만든 변화들은 덜 눈에 띄지만 그만큼 중요한 새로운 한계를 만들어냈다. 위험한 먹이를 피하는 것은 즉각적인 죽음의 위험을 줄여주지만 이미 경쟁이 치열한 환경에서 이용 가능한 먹이 범위를 좁히는 결과를 낳는다. 사탕수수 두꺼비를 회피하게 된 뱀들은 더 작거나 덜 풍부한 먹이에 의존하게 되었고 이는 성장 속도, 번식 성공률, 전반적인 적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계절과 환경 조건에 따라 먹이 가용성이 변하는 생태계에서는 이용 가능한 먹이의 선택지가 줄어드는 것이 당장은 치명적이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며 개체군 안정성에 압력을 가하게 된다. 머리 크기 감소와 같은 신체적 변화 역시 단순히 독성 먹이를 피하는 것 이상의 대가를 동반한다. 더 작은 입 크기는 더 큰 동물을 삼킬 수 없게 만들며 이런 큰 먹이는 보통 에너지 밀도가 높고 더 적은 사냥으로도 충분한 에너지를 제공한다. 그 결과 이러한 특성을 가진 뱀들은 에너지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더 자주 사냥해야 할 수 있고 이는 환경 내 다른 포식자나 위험 요소에 노출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변화는 개별적으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생태계 전체로 퍼져나가며 포식자와 먹이 사이의 균형에 영향을 미쳤다. 뱀의 섭식 행동이 조정되면서 일부 먹이종에는 더 큰 압력이 가해졌고 다른 종들은 일시적인 완화를 경험하며 개체군 역학이 미묘하게 변화했다.
이러한 변화는 지금도 계속 연구되고 있다. 이 패턴에서 드러나는 것은 생존에 대한 더 복잡한 그림이다. 적응은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또 다른 도전을 만들어낸다. 사탕수수 두꺼비는 단순히 포식자들을 진화시키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그 포식자들이 존재하는 전체 시스템 자체를 재구성했고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은 새로운 균형을 만들어내고 있다. 새로운 균형. 오늘날 사탕수수 두꺼비가 수십 년간 존재해온 지역에서는 처음에는 혼란으로 가득했던 변화가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로 수렴하고 있다. 완전히 원래 상태로 돌아간 것은 아니지만 생태계는 한때 광범위한 손실을 초래했던 압력에 의해 다시 조정되었다. 이 지역의 뱀 개체군은 이제 그 적응의 결과를 반영한다. 두꺼비를 회피할 가능성이 더 높고 신체적 특성 역시 위험한 섭식을 제한하여 치명적인 조우 빈도를 줄인다. 이는 위협이 사라졌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더 이상 접촉 자체가 곧 죽음으로 이어지는 절대적 위험은 아니라는 뜻이다. 이 변화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일어난 속도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긴 진화적 시간 규모를 요구한다고 여겨졌던 변화가 수십 년 안에 일어났으며 이는 강한 선택 압력 아래에서 자연 선택이 훨씬 더 빠르게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사탕수수 두꺼비의 존재는 행동, 생리, 생태적 관계를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재구성하도록 강제했다. 동시에 이 새로운 균형은 완벽한 해결이 아니라 생존이 만들어낸 타협에 가깝다. 일부 종은 영구적으로 감소했고 다른 종들은 적응했으며 생태계 구조는 에너지와 자원이 흐르는 방식을 바꾸는 방향으로 변형되었다. 그 결과는 완전한 균형의 회복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안정 상태의 등장이다. 이 사례는 진화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 방식에 도전한다. 진화는 멀리 떨어진 느린 과정이 아니라 현재의 압력과 낯선 위협에 직면한 생명체들의 선택에 의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과정임을 보여준다. 호주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한 생태 위기가 아니라 생존이 생물학만큼이나 행동에 의해 좌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개체 하나의 선택이 반복될 때 그것이 진화의 방향을 바꾸고 전체 생태계가 갑작스럽고 가혹한 변화에 반응하는 방식을 다시 정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이다.